안녕하세요. 대만인 아내와 결혼해 현재는 대만에 거주 중인 대만 설명서 채널의 한대 진선대사입니다. 오늘은 대만 여행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먼딩을 배경으로 대만 여행의 단점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시먼딩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명동이죠. 아마 다들 한번 와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곳은 시먼딩 지하철역인데 나와서 우측으로 보시면은 락커도 있고 인포메이션 센터도 조그맣게 있습니다. 6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시먼딩 지하철 내리셔서 6번 출구로 나가시면 편합니다. 근데 조금 걸어 올라가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옆에 조그맣게 있긴 한데 에스컬레이터가 없고 해서 좀 걸어 올라가셔야 돼요. 상징물인 무지개가 나오죠. 저기선 시먼 홍로우고요. 시먼 홍로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우측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사람이 많죠. 이곳은 명동처럼 모든 관광객이 다 모입니다. 대만인들도 오고요. 대만 젊은 학생들이 이쪽에 많이 옵니다. 대만 여행의 첫 번째 단점은 뭐니 해도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죠. 겨울에는 생각보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주 옵니다. 많이 온다기보다 비가 거의 매일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춥습니다. 온도에 비해서는. 사실은 7, 8월은 제가 대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대만 여행은. 물론 다른 동남아도 다 덥죠. 하지만 이곳은 또 동남아라고 하기엔 또 애매하고. 그래서 부모님과 오시는 거는 정말 7, 8월은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덥죠. 여기는 대만 시먼딩에서 가장 유명한 행복당 버블티 파는 곳이죠. 직접 이렇게 버블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너무 달아서 사 먹은 적은 없습니다. 이곳이 사실은 제가 그렇게 유명한지도 잘 몰랐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대만인들은 사실 잘 안 먹습니다. 와이프도 대만인인데 너무 비싸다고 줄 서다가 가격 보고는 발을 뒤로 빼더라고요. 이제 보여드릴 그 바로 옆에 있는 곳도 유명하죠. 이중면선인가요? 곱창국수죠. 이것도 사람이 많죠. 근데 사실 코로나 전에 제가 이쪽에 이렇게 와보면 사람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행복당도 마찬가지고. 대만인들에게는 뭐 그냥 보통 가게지 뭐 찾아오거나 하는 그런 가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곧 한 12월 이제부터 겨울이 시작될 텐데 겨울이 되면 호텔도 난방이 잘 안 돼 있는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위 대비를 조금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대만 여행의 두 번째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사실 자연재해입니다. 지진이죠. 물론 최근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특히 대만 동부 지역은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만 타이베이 쪽에 살고 있지만 동부 화련 쪽에서는 지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지진 5짜리는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한 달에도 몇 개씩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타이베이에 살면서 자다가 침대가 막 흔들려도 이제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자게 돼요. 하지만 사실 예전에 타이베이에서도 큰 지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었죠. 오래전 일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 동키예요. 일본에서 유명한. 근데 저도 들어가 봤는데 굳이 뭐 여기까지 와서 동키를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동키에서 저렴하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형 팔 같은 거 뭐 이런 걸 쓰고 사진을 찍는 곳이에요. 심원딩에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한국식이라고 되어 있죠. 요즘은 저것이 또 유행인가 보더라고요. 대만은 아직도 다른 것도 뭐 일본도 그렇지만 대만은 아직도 살아있는 지진대입니다. 화련 쪽에는 굉장히 잘 알려진 지진대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그 동부 지방 쪽에는 아직도 산이 아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대만이 4,000m 산이 있는 곳인데 3,000m 산은 굉장히 많고요. 아직도 그쪽은 융기가 돼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동부지방 가실 때는 낙석이나 비가 온 다음에 산 쪽으로 가시는 거는 안 하셔야 됩니다. 물론 타이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와이프도 비가 많이 온 다음에는 산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좀 걷기에 불편하죠. 한국 대비에 대해서. 저도 살면서 가장 가까이 느끼는 불편함은 사실은 도로를 걸을 때입니다. 타이베이 중심에는 보도와 도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약간 지역적으로 나오면은 안 그런 곳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것도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고 차가 사람을 그렇게 한국보다는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차가 옆으로 쌩쌩 지나갑니다. 정말 나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도로와 보도가 구분이 안 돼 있는 곳은 차를 오히려 마주보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오시거나 하면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막 뛰거나 오토바이도 조심해야 되지만 차도 보도와 도로가 지금처럼 구분이 안 돼 있는 것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제가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생각보다 관광 물가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싸지 않죠. 특히 숙소는 호텔이나 이런 숙소비는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타이베이가 집값이 싼 곳이 아니죠. 산이 뭐 워낙에 많으니까요. 국토의 80%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그 높은 산들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죠. 그래서 가성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생각보다는. 창문이 막 좀 저렴하다 싶으면 창문이 없는 곳도 있고
시내 안쪽으로는 심원딩이나 메인 스테이션만 고집하시면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호텔을 잡으실 때 요즘은 반차로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조금 외곽 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외곽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곳이 외곽이 아니에요. 심원딩 메인 스테이션만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대만 사람들은 중산이나 이런 쪽이 더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이 아니시면 심원딩 타이베이 메인 스테이션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시면 숙소 가성비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단점이라고 꼽는 것은 이게 가장 큰 단점으로 다가오실 분들도 많겠죠. 벌레나 모기가 많습니다. 특히 샤오헤이안이죠. 지금 보시는 곳은 심원딩에서 걸어 다니다 보면 먹자 골목이 조금 가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셔서 먹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심원딩은 넓지 않으니까 큰 도로 말고도 작은 도로도 중간중간 들어가 보시면 다른 가게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벌레를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모기죠. 모기 중에 일반 모기 말고 샤오헤이안이라고 주로 산이나 풀숲 같은 데 많습니다. 높게 날지 않고 주로 낮게 나르는데 그래서 팔이나 다리, 발목 주변에 잘 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타더라도 긴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안에 물리면 면역력이 없어서 저희는, 그리고 특히 관광객을 좋아합니다. 얘네들도 뭐 맛을 따지는지 새로운 맛이 좋은지 저는 와서 엄청 많이 물렸습니다. 이제는 하도 물리니까 이제 좀 나아졌더라고요. 잘 안 물려요. 예전보다는. 물려도 조금 괜찮습니다. 예전만큼은. 한 달 막 고생하고 했었는데 지금 길 건너가는 곳은 이제 심원 헝러우죠. 이곳은 저 헝러우라는 저 빌딩이 유명하고 이따가 내부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거는 뒤에 보면 게이바나 그런 분들이 모이시는 곳이 있어요. 무지개가 원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심심치 않게 이쪽은 여성분끼리나 남자들끼리 손을 잡고 다니거나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좀 놀라시는 분들도 많죠. 이 건물 뒤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면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저녁이 되면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그 바가 생깁니다. 그분들이 많이 오시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일반인들도 가서 드셔도 됩니다. 전혀 뭐 괴롭히거나 하지 않아요. 혹시나 만약에 그런 분들이 와서 말을 걸면 아 나는 아니다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저녁에는 호프집인데 전부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즐깁니다. 저는 이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처음에는 특히 여자분들끼리는 손잡고 다니는 걸 한국에서도 예전엔 봐서 괜찮았는데 남자들끼리 손을 잡고 다니고 어쩔 때는 키스하는 것도 목격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놀란 적이 있었죠. 지금은 조금 그러려니 합니다. 조금이지 아직도 아직은 완전히 적응했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예전 캐나다를 어렸을 때 갔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크게 놀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이 심은 홍로 건물 안에 들어가면 최근에는 자꾸 바뀌고 있더라고요. 아기자기한 샵들이 많습니다. 독특하게 만든 그런 샵들도 있고요. 특히 여름이나 시면 더우실 텐데 이렇게 한 바퀴 쭉 이 안에 둘러 보시면은 시원하죠. 에어컨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2층에 올라가면 또 독특한 가게들이 많습니다.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많죠. 오르골도 있고. 예, 저번 영상에서는 대만 여행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대만 여행의 단점 한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장점과 단점이 혼재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십시오.